안녕하세요. 국어 강의하는 손석표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여름에 어떻게 국어 공부하면 좋을지 간단하게 이야기하려고 시간을 준비했어요. 궁금하신 부분들은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회신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크게 네 가지 얘기를 할 거예요. 2학기 대비 어떻게 할 거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얘기를 조금 해보죠. 첫 번째로는 이제 2학기로 가고 있는 여름 방학 전쯤의 학생들이 가지는 고민들인데요. 이제 어디선가 들은 얘기들, 뭐 선배 어머님한테 듣기도 하고 아니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변에 뭐 언니, 오빠, 누나, 형들한테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 2학기 때 중세국어 문법, 세종어제 훈민정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파트 공부하는 게 너무 어렵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정적으로 굉장히 부담을 좀 갖고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요. 아니면 좀 다른 고민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중세국어 같은 것들은 학교에서 조금 열심히 해봐도 되고 아니면 중학교 때 조금은 공부를 했었다 보니까 큰 틀에서 아직은 내가 고1이지만 조금은 깊은 방식의 수능국어 공부, 문학이나 독서 같은 것들을 조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꼭 두 가지 고민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전반적으로 뭐 하다못해 요즘은 내신 국어 문제에서도 어휘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런 문제들을 자꾸 틀리다 보니까 내가 어휘 학습이 조금 모자라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 크게 세 가지 형태의 고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중세국어랑 관련한 고민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2학기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을 법한 내용들을 조금 미리 학습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든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너무나 당연하지만 실제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2학기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봤을 때 교과서에는 분명히 세종어제 훈민정음만 배웠는데 시험 당일날 시험지를 보니까 처음 보는 텍스트를 주고 그 처음 보는 텍스트에 맞춰가지고 해석을 해보라는 문제를 맞이하면서 당황스러움을 느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맥락에서든지 학습의 범위가 있다라고 했을 때 단순히 교과서 범위에만 학습을 집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약간 플러스 알파의 학습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학교 선생님들이 선호하는 텍스트들이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요. 어떤 것들을 선호하시나라고 얘기를 했을 때 가장 첫 번째로는 지난 교육과정의 교과서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제 교육과정 2년 차인데요. 교육과정은 바뀔 때마다 학습량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학습량이 참 많다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오랫동안 교과서가 바뀐 거를 관찰해온 입장에서는 국어 교과서의 학습량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교단에서 아이들을 오랫동안 보셨고 교과서가 여러 번 바뀌는 동안에도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가끔 프린트 같은 걸 주시기도 하는데 그 프린트 출처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거의 대부분 예전에 나왔던 교과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여름 강의에는 과거에 교육과정에 수록이 되어 있지만 지금은 빠져있는 텍스트들을 조금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수능이나 평가원에서 다루었던 텍스트들이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가장 최근의 것들까지 제가 보여드릴 예정이거든요. 최근에 6월 초에 고3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가장 최신의 자료까지 보여드린다는 얘기는 가장 최근에 치러졌던 6월 평가원 모의고사까지의 텍스트들을 보여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조금 가끔 학교 선생님이 약간 적극적으로 수업 준비를 한다라고 했을 때 학원의 내신 대비를 조금 벗어날 수 있게끔 하는 대표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1학년 내신 강의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최신 수능 기출을 조금 느리게 풀면서 따라오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최근의 수능 기출을 활용하거나 가장 최근의 평가원 모의고사를 활용했을 때 오히려 학원의 내신 대비를 비껴나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케어하고 싶어가지고 가장 최근에 치러졌던 6월 평가원 모의고사까지 텍스트를 놓고 보여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능과 평가원에 나오는 EBS 연계교재 수능 특강이라는 책이랑 수능 완성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텍스트들을 제가 플러스 알파로 보여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플러스 알파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학교에서 등급을 가르는 결정적인 외부 지문으로 작용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작년, 재작년 선배들도 수업 듣고 2학기 때 외부 지문 선생님이 여름에 얘기해 주신 거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 굉장히 보람을 느낍니다만 이런 것들 다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은 문학이랑 독서 강의를 수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학이랑 독서 심화 학습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문학 같은 경우에는 요즘 자주 나오는 세계관에 대한 얘기들이 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뭐 첫 번째 아들을 좀 많이 챙겼다든지, 남학생과 남성과 여성이 있을 때 남성이 위에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세계관들을 조금 맞춰드리는 작업을 이제 문학 강의에서 좀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독서, 비문학이죠.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름방학에 첫 번째 문단을 읽고 글 전체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건지에 대한 생각들을 배우면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본인이 1학기 내신 등급을 기준으로 안정 1등급이 나오지 못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중세국어 강의를 듣는 거를 추천을 하고요. 만약에 자기가 1학기 내신 등급이 1등급이 깔끔하게 나왔다 라고 얘기한다면은 중세국어 문법 강의를 듣는 것도 괜찮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문학이랑 독서를 모두 아우르는 종합 강의를 듣는 것을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려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저희가 단어가 좀 모자란 학생들을 위해서 아침에 일찍 카톡으로 어휘 테스트를 좀 보내드릴 텐데요. 날마다 공부하는 것들은 사실 학습의 강도가 있고 학습의 빈도가 있다라고 했을 때 어휘 학습은 사실 학습의 빈도가 되게 중요해요. 적은 양을 하더라도 날마다 꾸준히 열심히 했을 때 기대값이 가장 높고요. 좀 하시면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것 중에 하나가 가끔 뭐 수능 국어 어휘집 같은 거 사가지고 일주일 만에 다 외워야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학습의 빈도를 늘리는 작업이 아니라 학습의 강도를 늘리는 작업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비추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 이렇게 어떤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부교재로 어휘 관련한 교재를 골라가지고 시험에 출제를 하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든지 어휘력을 맞춰드리려는 작업이고 학교에서는 그 어휘장을 날마다 보기를 바랬을 텐데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 그거 어떻게 보세요? 시험 3일 전에 한번 외워보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요, 한다라고 얘기한다면 제대로 해야 될 거고,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학습의 빈도를 신경 쓰면서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름 강의에서 중세국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강의 제목이 가장 깊은 중세국어라는 제목으로 강의가 진행이 되거든요. 왜 가장 깊냐 라고 얘기했을 때 단순히 교과서 학습에만 도움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시험에 실제로 나올 수 있는 외부 지문까지를 모두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깊게끔 가르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문학이랑 독서 같은 경우에는 날마다 저희가 좀 학습할 수 있게 도와드릴 예정이에요. 수업 클리닉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중세국어 강의를 듣더라도 클리닉 때 중세국어뿐만이 아니라 문학이랑 독서를 학습하실 수 있게 저희가 진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휘학습은 학습의 빈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침마다 카톡으로 어휘 테스트를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꾸준히 학습한 친구들을 위해서 저희가 종강하는 주차에 선물도 따로 드리고 있거든요. 선물이라기보단 장학금이죠. 장학금도 드리고 있으니까 참여하셔가지고 열심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정리해봐요. 1학기 내신 등급을 기준으로 깔끔하게 1등급이 나오지 않았다면 여름엔 뭐 하는 거다? 그쵸? 중세국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깔끔하게 1등급이 나오고 조금은 큰 틀에서 수능 국어를 좀 공부해 봐야겠다? 그럼 뭐 하시는 거예요? 중세국어도 하면 좋고 문학이랑 독서도 하면 좋지만 시간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둘 중에 뭐 할까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딱 정해 드릴게요. 안정적으로 1등급 나오시면은 지금은 문학이랑 독서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클리닉의 의미 있음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대부분 클리닉을 오랫동안 하는 거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마 저는 이 영상을 꼭 학생들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대부분 학부모님들이 많이 보시더라고요. 클리닉 때 어떤 얘기가 어떻게 오가는지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대부분 학생들이 질문을 하잖아요. 이건 제가 직접 겪는 사건들이니까 학생들이 질문을 했을 때 본인의 국어 능력을 강하게 향상시킬 수 있는 수준 높은 질문이 잘 안 나옵니다.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대부분 국어학습을 처음 하는 단계에서는 자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어떻게 물어봐야 될지조차를 모르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 입장에서는 클리닉 때 아이가 가서 질의응답을 하고 왔으니까 막연히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합니다만 실제로 제가 받는 질문의 형태는 선생님 여기 답이 5번이라는데 왜 3번 아니에요 정도의 질문을 받는다고요. 질의응답이긴 합니다만 그런 질의응답이 본인의 국어 성적에 얼마만큼 향상을 가져올지에 대해서 전 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학생이 의미 있는 질문을 하지 못한다면 클리닉 때 저희가 의미 있는 질문을 해드리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저희 클리닉에서는 학생의 질문도 분명히 받아들입니다만 해당 텍스트, 클리닉 자료와 관련한 텍스트를 학습을 했다라고 가정했을 때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의문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을 저희가 먼저 해드리려고요. 그런 질문들을, 의미 있는 질문들을 자주 받았을 때 국어 실력의 향상이 진짜로 일어나고 이런 학습을 꾸준히 했을 때 드디어 학습자의 실력이 향상되고 클리닉에 와서 자기가 먼저 의미 있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에서는 사실 의미 있는 클리닉이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빈칸을 모두 넣어봤냐? 다 외운 걸 오럴 테스트 했냐? 이런 것들은 당장에 뭔가를 보여줄 수는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3년짜리 국어학습에서는 되게 안 좋은 학습이거든요. 대부분 당장 눈앞의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3년짜리 큰 흐름에서 국어학습을 망치고 계시는 경우들이 전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는 분명히 본인의 국어랑 관련한 통찰력을 늘리기 위한 의미 있는 질문들이 오고 가고 의미 있는 질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클리닉을 진행하는 국어 수업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는 총 2가지 형태의 강의가 준비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일반적으로는 중세국어 강의를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일요일 날 오전 10시에 본원에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본인이 조금 국어학습을 깊게 했다, 성적도 좋다, 그러면은 이렇게
문학과 독서, 문법을 같이 진행하는 강의를 일요일날 오후에 듣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자신 있게 준비한 강의고 작년 기준으로도 생각해 봤을 때 수강생 인식 조사를 했을 때 중세국어에 대한 수업 만족도가 굉장히 좋거든요. 왜 좋았냐고 물어봤을 때 단순히 외우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문제를 풀어가는 중간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학생들 입장에선 굉장히 수업 만족도가 높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미 있는 국어학습의 첫 시작을 여름방학에 손석표 국어교실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어요. 감사합니다.